안녕하세요. 엔트롱입니다. 요즘 AI 다음으로 가장 뜨거운 성장 산업을 꼽으라면 단연 우주 산업일 텐데요. 과거에는 그저 인류의 꿈이었던 우주가 이제는 정말 거대한 돈이 오가는 비즈니스의 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시작부터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화면에 보이는 저 1300조 원. 이게 불과 8년 뒤에 우리가 맞이할 우주 시장의 예상 규모입니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시장이 열린다는 뜻이죠. 와, 1300조 원이라니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그럼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막대한 시장의 열매를 과연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게 될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탐사 루트를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왜 하필 우주산업인지부터 시작해서요. 돈이 흐르는 길, 그러니까 밸류 체인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시장의 진짜 선수들은 누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뭘 보고 투자해야 하는지 최종 체크 포인트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루트부터 바로 출발해 보죠. 전문가님, 사실 우주 개발이라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냉전 시대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핵심 테마가 된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딱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게임의 주인공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전부 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던 올드 스페이스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들이 혁신과 상업화를 이끄는 뉴 스페이스, 바로 스페이스 4.0 시대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게 가장 큰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주인공이 정부에서 민간 기업으로 바뀐 거군요. 그럼 이 민간 기업들이 이 거대한 판을 주도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 게임 체인저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비용 혁신입니다. 결정적으로 스페이스X가 성공시킨 이 재사용 로켓 기술 덕분인데요. 우주로 화물을 쏘아 올리는 발사 비용이 과거의 10분의 1, 많게는 20분의 1 수준까지 말도 안 되게 저렴해졌습니다. 가장 높았던 진입장벽, 이 비싼 운송비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이거 우리도 해볼 만한데? 하고 뛰어들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비용 장벽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참여하는 선수들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가요? 이 두 지도를 딱 보시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왼쪽이 1966년이에요. 사실상 미국과 구소련 두 나라의 동무대였죠. 그런데 오른쪽 2020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위성을 갖고 있거나 쏠 수 있는 나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제 우주는 더 이상 몇몇 강대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 된 겁니다. 네, 이제 왜 우주 산업이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확실히 감이 오네요. 자, 그럼 이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서 돈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또 어떻게 벌 수 있는 건가요? 이 산업의 돈 버는 공식, 밸류 체인을 한번 시원하게 해부해 주시죠. 이거요? 자동차 산업에 비유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우주 산업의 밸류 체인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업스트림은 말 그대로 위쪽, 강의 상류 같은 개념인데요. 자동차 엔진이나 차체를 만들고 조립하듯이 로켓과 위성을 만들어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제조, 발사 단계입니다. 두 번째 미드스트림은 차가 달릴 고속도로나 통신망을 까는 것처럼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을 잘 운영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지상 인프라 단계고요. 마지막 다운스트림이 제일 중요한데 이 차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거나 물건을 배달하는 것처럼 위성이 보내온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우리 같은 실제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 단계입니다.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세 단계 중에서 지금 현재 돈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매력적인 시장은 어디라고 봐야 할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현재 글로벌 우주 시장의 약 71%,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위성 관련 산업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로켓을 쏘고 발사 2%,
위성을 만드는 제조 5% 업스트림보다 그 위성을 활용하는 지상 장비 38%나 위성 서비스 26% 같은 다운스트림 시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위성을 만드는 것보다 활용하는 서비스 시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대표 주자들은 대체 누군지 궁금해지네요. 전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스페이스X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를 그냥 로켓 만드는 회사로만 아시는데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이미 저궤도 통신 위성 서비스인 스타링크로 다운스트림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 말처럼 최종적으로는 우주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정말 거대한 비전으로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비전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그런데 문제는 비상장 기업이라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스페이스X 말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다른 미국 상장 기업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대안으로 특정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퓨어 플레이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소형 발사체 분야의 강자인 로켓랩, 미국 증시의 RKLB라는 티커로 상장되어 있고요. 또 위성으로 스마트폰과 직접 통신하는 기술을 가진 AST 스페이스 모바일, 티커는 ASTS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기 ASTS의 내년 예상 매출 성장률 한번 보세요. 무려 1200%가 넘죠? 이런 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네, 해외 기업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기업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K우주 대표팀의 현황은 어떤가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우리나라도 이 밸류체인 각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훌륭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위성 완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까지 하는 세트레가이, 또 위성과 교신하는 지상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텍,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로켓을 쏘는 이노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심지어 알맥이라는 소재 기업은 스페이스X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와, 국내외로 정말 흥미로운 기업들이 많네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장 기대감 이면에는 분명히 그만큼 큰 투자 리스크도 숨어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이 장밋빛 미래만 보고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주 투자는 이 화려한 별빛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장밋빛 미래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정말 큰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3가지는 정말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합니다. 첫째,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는 우주로까지 번지면서 생기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둘째, 단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리스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고 실제 돈을 벌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재무적 리스크입니다. 이 3가지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리스크까지 짚어주시니까 투자의 전체적인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요,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우주산업에 투자할 때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줄 투자 나침반 같은 핵심 체크포인트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이 3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 기업이 여전히 정부 사업에만 의존하는 올드 스페이스 기업인가? 아니면 민간 시장을 개척하며 성장하는 뉴 스페이스의 진짜 수혜주인가? 둘째, 밸류체인 안에서 다른 회사가 절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 즉 기술 해자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막연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되는 현실적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바로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우주 산업의 현재부터 미래,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정말 알찬 분석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우주 산업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어떤 별에 가장 먼저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저희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날카로운 산업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